안녕하세요. 길다입니다. 오래간만에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내가 만든 캐릭터를 가지고 오거나 마블러스 디자이너 내부에 있는 아바타를 사용해서 의상을 만들 때 치수를 반드시 재야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패턴과 패턴 사이의 어떤 길이를 재서 의상을 제작할 때는 치수를 판단을 하고 제작을 하지만 처음에 의상을 제작할 때는 치수를 재지는 않아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로는 마블러스 디자이너 내에 있는 반팔티를 사용을 해서 의상을 제작하기 때문인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라이브러리 탭을 숨겨놓아서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 볼게요. 가멘트에서 이제 반팔티를 불러올 텐데 다 보이질 않아서 좀 크게 열겠습니다. 반팔티 불러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팔티를 불러오고 이미 너무나 잘 만들어진 반팔티가 마블러스 디자이너 내부에 들어있어요. 되게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반팔티거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편한 것이 굳이 내가 옷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아도 된다 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어떤 옷을 만들 때 사실은 우리가 의상 디자이너나 패턴사가 아니기 때문에 패턴을 아예 처음부터 무에서 유로 창조해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만들어내시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시간 관계상 반팔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는 수업에서 반팔티부터 시작해서 작업을 하거나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반팔티를 놓고 이것과 비교를 하면서 제작을 해서 들어가는 걸 좀 많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제 반팔티로 하게 되면 어떠한 근거가 생기게 되는데 그 근거라는 게 말이 거창해서 근거이지 이제 뭐목 옆점부터 어깨 끝점까지의 거리 이런 것도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요걸 숨겨볼게요. 자, 요렇게 민소매티만 있는 상황이라고 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바타한테 잘 맞는 민소매티를 만들고 싶다. 그 잘 맞는다의 기준이 애매하긴 하지만 바디의 길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바디 길이에 잘 맞는 그런 민소매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럴 땐 이 길이를 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보이거든요. 단 이 기준은 이제 몇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이 목 옆점에서 어깨 끝점까지 갔을 때 어깨선 밑으로 얼마나 얘가 떨어지는지 이런 걸 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는 지금 어깨선이 이렇게 바깥으로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기까지는 당겨 올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요거 자체에는 클릭했을 때만 길이가 나오게 되죠. 제가 예전 영상에도 올렸지만 이럴 때는 쇼 라인 랭스를 켜놓으면 좋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길이를 가다가 마우스 우클릭하면 팝업이 뜨죠. 네,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럼 우선은 한 18 정도 안으로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어깨 끝점에 거의 위치하게 되었어요. 밑으로 툭 떨어지는 부분을 없앤 거죠. 그럼 앞판이 바깥에서부터 목 쪽으로 길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쪽과 맞닿은 뒷판도 동일하게 여기에서 길이를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18. 네,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고 보면은 어깨 길이가 이렇게 맞게 되었습니다. 보통 여성복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많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요거를 웨비나 때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어깨가 안으로 너무 들어오게 되면 퍼프 소매 같은 거 달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보완이 되는데 딱 붙는 티라거나 그런 거 할 때는 캐릭터 머리가 되게 커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어깨선을 이 길이를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너무 넓게 하면 어깨가 되게 넓어 보이겠죠. 실제 옷을 입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들을 여기에 반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작업이 편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옆구리가 굉장히 많이 뚫려 있죠. 거의 농구 선수 유니폼만큼 뚫려서 겨드랑이 아래가 훤히 보이는데요. 보통은 겨드랑이가 좀 위로 올라와야 해요.
그런데 이 겨드랑이를 올린다고 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여기를 잡고 올려볼게요. 너무 많이 올렸네요. 네. 이 정도도 아니고 이렇게 겨드랑이 바로 아래까지 이렇게 꽉 차게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옷을 만들었을 땐 이 아래쪽이 굉장히 우글우글하고 꽉 조여서 땡긴다던가 찡긴다던가 쪼그라든다던가 여기에서 보글보글보글 원단끼리 부딪힌다던가 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내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그 옆에 소매를 달았을 때도 상대적으로 좀 더 예쁘게 달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길이 자체는 뭐 이 정도가 충분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안쪽으로 더 이렇게 넣어야 되겠지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밑단 길이는 당연히 아래쪽 잡고 위로 수직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길이 변경법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을 보면은 선분의 길이 변경법에 대한 그런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로 돌렸을 때 여기 이렇게 겨드랑이 뒤쪽이 벌써 조금 씹히려고 하죠. 이제 요거는 지금 패턴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요걸 살짝 이렇게 안으로만 당겨도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옆에다 무언가를 달았을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깨 윗선은 요 정도까지는 더 올라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상태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잠깐 다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팔티를 다시 불러올게요. 창을 하나 뺀 다음에 다시 한번 안 보이네요. 네, 라이브러리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가멘트 반팔티 다시 불러올게요. 네, 불렀습니다. 이렇게 입혔을 때 이제 얘한테 그 손목에 대한 길이를 찾아준다. 손목 시보리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이제 시보리 손목을 조여주는 그 마감 부분, 아래쪽 부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손목이 정면에서 봤을 때의 단면도가 이렇게 회색 실루엣으로 보여지는 거라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림잡아 이렇게 둘레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맨투맨티 만들기에도 네, 비슷하게 설명해서 넣었는데 이렇게 하시고 얘는 당연히 시메트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작업이 편하겠죠. 시메트리 하실 때도 아바타 실루엣 기준으로 이렇게 맞은편에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 근처에 왔으면 이렇게 당겨서 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치 포인트는 이제 끌 거예요. 자, 우선은 이렇게만 했어요. 이렇게만 했고 양옆을 재봉을 해줘야 되겠죠. 이제 맞닿은 양옆을 이렇게 재봉해 볼게요. 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어림잡아 제작한 게 너무 이렇게 크다. 그러면 흘러내리겠죠. 그런데 옷이라는 게 손목 부분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옷들도 있어요. 반면 손목이 엄청 조이는 옷들도 있죠. 그럼 굉장히 타이트하게 올라가죠. 실제 사람이라면 손목이 너무 조이면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가상의 존재잖아요. 그리고 이 몸 자체가 누르면은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얘가 지금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딱한 상태이거든요. 딱딱한 상태라서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타이트하게 해주는 건 크게 무리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를 그러면 타이트하게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엄청 작게. 지금 요 길이만 보더라도 원래 손목의 단면도의 한 2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얘는 입체잖아요. 돌아가는 길이를 생각하면 훨씬 길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하게 된다. 라고 하면 채우기도 힘들죠. 네,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어떻게 애써 채운다고 해도 결코 안정적이지 못해요. 이거를 어거지로 재봉을 했다라고 치면은 바들바들 떨리면서 다른 거랑 재봉했을 때 얘가 이렇게 어떤 식이 되냐면 밑에 게 위로 말려 올라가거나 쭉 늘어나 보이거나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가 되는데 제가 항상 수업할 때도 강조하는 거지만 안정적인 착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안정적인 착장을 하려면 첫 번째로는 이 아바타의 실루엣
부피, 둘레 이런 것과 적절히 잘 맞는 패턴의 길이가 중요해요. 그 정도를 찾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얘는 지금 이 몸통의 둘레보다 이 손목의 둘레가 더 작고 가파르게 휙 돌아가죠. 이제 이런 거는 얘보다 부피감이 작습니다. 부피감이 작은 거에 있어서 원단이 들어갔을 때, 패턴이 들어갔을 때 좀 더 표현이 잘 되려면 파티클 디스턴스가 좀 낮은 게 나아요. 기본 20보다는 조금 낮은 상태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착장이 안정적으로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렇게 했다라고 한 다음에는 이렇게 당겨보시면 얼마나 흘러내리고 하는지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땐 또 다른 팁도 알려드리기는 하는데요. 우선은 어느 정도 이렇게 타이트하게 된 것 같다 하고 넘어갈게요. 적당히 된 것 같다. 근데 바디에서부터 원단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가장 큰 실수,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있는데 뭐냐면 마블러스 디자이너는 이 캐릭터 바디랑 원단 사이에 서로 충돌이 되는 충돌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거는 이제 3D 창에서 아바타를 클릭하시면 우측에 있는 이 스킨 오프셋 값이에요. 기본 3mm로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떠 있으니까 이게 싫다. 그래서 이걸 0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는데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이런 손목에는 괜찮지만 0으로 했을 때는 옷이 아바타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벌써 좀 이렇게 들어갔죠. 충돌 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너무 밀착이 되는 거예요. 벌써 여기 뚫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건 뜨는 게 너무 싫다라고 하시면 최소 1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아까 들어갔던 데도 이렇게 뿅 튀어나왔죠. 네,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매를 밑으로 내리시고 이것도 이제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조금씩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재봉을 진행을 해주시는 겁니다. 바지도 마찬가지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몇 가지 팁만 좀 지켜주신다고 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의상을 입히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들이 많은데 수업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시는 분들께서도 보통 옷이 제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파일을 받아서 열어보면 대체로 옷이 이렇게 삐뚤려져 입혀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옷이라는 게 디자인 때문에 일부러 삐뚤어지게 입히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바르게 안정적으로 착장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안정적인 착장이라는 건 좌우가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놓여져 있고 옆으로 봤을 때 이 어깨선이 목 가운데 중심선 따라서 이렇게 내려올 정도로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대강 옆쪽으로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가주면 되는 겁니다. 뒤에서 봤을 때도 너무 이렇게 내려와 있지 않고 이 옆선이 뒤로 너무 많이 이렇게 치우쳐 있지 않게 이건 뒤로 넘겨 입은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이 옷은 이렇게 입는 옷이 아니라 이렇게 정리를 잘해서 입어야 되는 옷이겠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그 어머니 아버지가 되신 마음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세요라는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딱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내 자식 같은 요 캐릭터 우리가 손가락으로 낳는 자식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안정적으로 착장을 중간중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 처음부터 보면 모든 원단의 파티클 디스턴스를 낮추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나쁘다고만은 할 수는 없는데 컴퓨터가 슈퍼컴퓨터 너무 비약하는 건가요? 네, 슈퍼컴퓨터. 굉장히 성능이 좋다면 나쁘진 않겠지만 이게 처음부터 5로 시작하시게 되면은 되려 컨트롤이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15에서 20으로 작업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5나 3, 2까지 가야 되는 아이들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보편적으로는 이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 손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보다 둘레가 가파르게 휙 하고 돌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목은 조금 더 낮은 파티클 디스턴스 값을 추천드려요. 네. 지금 여기도 살짝 뭔가가 이렇게 비추어 보이죠? 안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그러는 건데요. 이럴 때는 파티클 디스턴스를 숫자 자체를 좀 더 작게 넣어주시면 이런 것도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다음번 영상에서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